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노원구에는 축구를 즐기는 동호회가 무려 290여 개 팀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자치구 중 한 곳인데요. 그런데 이 중 19개 팀에 대해서만 지역 내 가장 좋은 축구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구의회에 제출되어 논란입니다. 심지어 과거 동일한 사례가 언론 보도된 후 문제가 되어 구청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 팀들이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노원구 의회에 제출된 청원안입니다. 노원구 축구협회 소속 19개 팀에게 마델 스타디움 축구장 이용을 우선적으로 배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노원구에 활동 중인 축구 동호회는 무려 290여 개 팀, 이 중 19개 팀이 축구장 예약을 먼저 하겠다는 뜻으로 일종의 특혜를 구의회에 요청한 겁니다. 문제는 노원구 축구협회가 이런 청원을 제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지난 2019년 노원구청과 우선 이용 협약을 맺고 축구장을 이용해온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면서 지역 내 큰 논란을 불러온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축구장에 설치된 주차장 이용료 또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청 내부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협회 쪽은 거기 축구장에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나오는 거라. 축구 주차비 1,000원 받는 게 구청장님 지시사항이었어요? 네, 거기에. 결국 노원구청에선 문제점을 인식하고 당시 노원구 축구협회와 맺은 우선 이용 협약을 폐지했습니다. 이제 시대는 공정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한 290개 축구팀에게 골고루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노원구 축구협회에서 다시 한번 특혜 협약을 맺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의 건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노원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재시행 중입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과 해제를 각각 실험해 상권 변화를 분석한 후 최종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서대문구는 지난 6개월간 점포 매출이 하락했고 교통체증도 없다며 하루빨리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시행 중인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반 차량은 다닐 수 없고 버스와 긴급 차량 등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6개월간 상권 분석과 교통 흐름 등을 파악해 최종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있었던 대로 대중교통만 통행을 시키고 대중교통만 통행을 시키면 보행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어느덧 4월 말 서울시가 약속한 6개월이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는 A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전용지구 해제 기간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점포당 하루 평균 매출은 25만 4천 원이었던 데 반해 전용지구 시행 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이보다 15,000원, 6.1% 감소한 23만 9천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카드사의 점유율이 15% 정도임을 감안해 이를 전체 카드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전용지구 재시행으로 점포당 월카드 매출액이 28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차량 운행 속도는 전용지구 해제 전후 모두 시속 11km 이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전했습니다. 교통체증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고 매출 신장률은 차를 다시 못 다니게 함으로써 6.1%나 매출이 감소됐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서울시가 이런 판단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같은 데이터에 대해 서울시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전용지구 해제기간 데이터는 춘절기 기준인데 반해 시행기간 데이터는 동절기 기준이라는 것. 여기에 더해 타 카드사의 사용액도
분석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2월에서 4월과 11월에서 1월을 단순 매출 비교하셨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절 요인이나 이런 게 보장이 들어가야 되니 같이 그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자 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이제 신용카드사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고.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전용지구 해제 시일 매출이 더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올해 6월 중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성북구 장이10구역이 성북구청에 건축통합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건축통합심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건데요.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박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상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다 결국 재개발 구역 내 종교 부지를 제척하고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성북구 장위 10구역. 장위 10구역 조합이 지난달 성북구청에 건축통합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건축통합심의는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 통상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만 2년 걸리던 것이 6개월로 단축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이와 같은 행정 시스템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장위 10구역은 완화된 행정 절차의 혜택을 보게 되며 재개발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건축 심의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 통합으로 해서 한 방에 가자. 그런 취지로 인해서 통합심의를 밟게 된 거죠. 장위 10구역 조합은 지난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정비구역을 진행하는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신청했고 지난해 말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변경안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장위 10구역의 면적은 9만여 제곱미터이며 총 2,004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GTX-C 노선 착공식이 노원구 광운대역에서 열렸습니다. 2028년 개통이 완료되면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9분, 수원역까지 33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동북부에서 강남과 경기 남부로의 진출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 1, 출발! GTX-C 노선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경기 북부인 양주 덕정역에서 경기 남부 수원역까지 약 86km 구간을 14개 정거장으로 지나갑니다. 이 중 노원구 지역에선 광운대역에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광운대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지금은 46분 걸려요. GTX 타면 몇 분? 9분 만에 가는 거예요. GTX 노선이 광운대역에 연결되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과 맞물려 노원구 월계동 일대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최고 49층 높이의 주거시설과 상업,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그런 도서관을 좀 규모 있게 지을 생각이고요. 그다음 월계동 쪽에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영장을 갖춘 그런 체육관을 좀 짓고요. 그다음에 관내 7개 대학의 대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창업을 기획하고 연구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도. 한편 노원구는 GTX-C 209 건설사인 동부건설과 지난 11일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GTX-C 노선의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내용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성동구가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주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요. 최근엔 아픈 아이들을 간병해주는 병상돌봄 서비스까지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품들로 꾸며진 침실, 장난감과 보드게임이 구비된 작은 공간.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곳은 마장동의 한 사무실입니다.
송동구가 일하는 부모 대신 아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아픈 아이 병상돌봄 서비스는 송동구에 사는 한 워킹맘이 송동구청장에게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민원 문자가 들어왔어요. 직장 다니는 어머님인데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때 이제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으니 우리 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 문자가 들어와서 아픈 아이를 집에 두고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이 전해진 겁니다. 아플 때가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이게 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남편하고 번갈아 가면서 어떻게든 이제 시간을 조금 쪼개가지고 애랑 같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연차를 내거나 뭐 휴가를 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병상돌봄 서비스는 초등학생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엔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며 약 복용과 열 체크 등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의 상태는 수시로 보호자에게 전달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아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제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뭘 하고 있는지 뭐 잠을 자고 있어요, 아니면 약을 먹었습니다, 아니면 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사진 찍어서 상세히 계속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동구는 바쁜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병원 동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집에서 아이를 픽업해 부모가 지정해준 병원에서 함께 진료를 받은 뒤에 귀가까지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안심동행센터에 회원가입을 하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AI와 스마트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우리의 생활 곳곳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과 직결된 건강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강남구의 한 노인복지관에 AI 기반 시니어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운동으로 건강 노년을 실천 중인 어르신들, 능숙한 솜씨로 헬스 기구를 이용해 건강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이 오히려 부상을 가져올 염려가 있지만 일반적인 기구와는 달리 무게추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장된 AI가 그날 컨디션을 측정해 적정한 중량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여기에 운동이나 몸의 상태, 운동량 등을 알려주는 것도 이용자들이 꼽는 장점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니터에 내가 지금 무엇을 얼마큼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퍼펙트라는 글이 안 나오고 배드가 나오면 내가 자세가 잘못됐구나, 좀 더 잘하려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 우리 시니어들한테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를 마련해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건강한 노년의 필수 조건인 운동. 하지만 신체 능력 감소로 운동과 자연스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르신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강남구가 노년 노인 종합복지관에 스마트 피트니스 센터를 조성한 이유입니다. 저희 스마트 헬스 리더가 근력 지도도 해주고 운동 지도도 해줌과 동시에 또 근력 운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땀도 나고 노폐물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노쇠를 예방하고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건강을 기반으로 활기찬 노후를 살아가시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강남구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기능을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복합 편의시설로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 서울 시민이 지난해 1위로 뽑은 서울시 정책 1위, 바로 서울 야외도서관입니다. 올해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 이어 청계천까지 장소를 확대했는데요. 각 장소마다 다른 콘셉트로 독서 공간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서울 야외 도서관의 대표 장소 서울광장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 2, 3인용 빈백과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거실을 연출한 겁니다. 덕수궁이 있고 또 조금 가면 뭐 또 서평 저 남산 타월도 이렇게 보면 보이고 좋잖아요. 지금 봄이라서 새록새록 초록이 피로 제일 좋을 때 같아요. 색깔로 기분 전환도 되고. 볼거리, 놀거리도 다양합니다. 광장 중앙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창의 놀이터, 상설 무대에는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마당 장소, 광화문 광장은 도심 속 휴양지로 꾸몄습니다. 빌딩 숲에서 텐트를 치고 한가로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야외 도서관을 1000개천까지 확대했습니다. 콘셉트는 도심 속 힐링 공간입니다. 맑은 시냇가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모존교에서 광통교 사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청계천을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한 그런 디자인스럽고 멋있는 가구들 또 테이블 위에서 책 읽는 그런 멋진 경험을 선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야외 도서관은 각 장소별 운영 요일이 다릅니다. 서울 광장은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 4회로 11월까지 휴장 없이 운영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는 한여름에는 시간을 조정해 밤에 야외 도서관으로 바꿔 운영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모입니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선포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상암 월드컵 공원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반려견 1,200여 마리와 보호자가 참석했습니다. 올해 활동하는 반려견 순찰대는 새롭게 선발된 467팀을 더해 총 1,424팀입니다. 순찰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산책하면서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범죄 예방 시설물 점검과 여성 안심 기갓길 등 정기 합동 순찰도 펼칠 예정입니다. 성북구립미술관에서 한국 현대 추상 조각의 거장 고 최말린 작가의 석고 원형 조각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시회 주제는 흰 원형이며 전시 기간은 오는 11월 2일까지 성북구립 최말린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전시회에선 최말린 작가의 석고 원형 54점과 드로잉 11점 등 총 65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현장 접수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별도의 관람료는 없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